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지난주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가 됐지만 오후 들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290선을 되찾았는데 지금 코스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포인트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형 IT주의 반등이 눈에 띄었었고 여기에 제약, 바이오, 엔터주까지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주 증시는 어떤 종목, 업종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2부는 종목에 집중을 해드릴 거고요. 2부의 첫 순서인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먼저 오늘 장 흐름 어떨지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예, 오늘 시장 일단 주말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 제롬 파웰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이 취소가 됐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 틀에서는 큰 금요일 시장과의 흐름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관련된 그 협상이 성과 없이 또 끝난 것, 이런 것들은 일단 좀 부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긍정적인 것들은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틀에서는 변하는 것이 없는 상황, 이런 부분은 시장 시초가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협상이 소득이 없이 끝났고 당분간 협상도 다시 이루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2천억 달러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남아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시초가가 강하다면 최근의 상승세를 이용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오늘 중국 시장이 시작되고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남북 경협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소식에 오늘 만약에 남북 경협주들이 급락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이제 이 큰 흐름이 깨지냐 아니면 일시적인 잡음이냐, 그것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겠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같은 경우는 일단 나오는 그런 뉴스 언론으로 봐서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도 특별하게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방북을 취소한다. 그럼 얻을 것이 생길 때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것을 이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북 간에 이제 물꼬를 트는 역할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남북 간의 그런 협력이나 이런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측면.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락이 오히려 초과 매수의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 그의 바로미터는 오늘 이제 현대로템이나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 등 이런 대형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관들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상승할 때 지금 이들 종목들에게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기관 수급이 오늘 어떤 방향으로 연출이 될 건지, 추가 매수할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야 될 체크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장 개장을 한 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은행주에서 찾아봤고요. 우리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롬 파웰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끝났고요. 그 잭슨홀 미팅에서 크게 나온 그런 발언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금리 인상, 최근에 오히려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3%를 넘었다가 2.8%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점에 다가오면 다시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연동이 되는 국내 10년 국채 금리 역시 상승 방향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 이 금리 인상과 가장 밀접한 은행주들 다시 한번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하반기 역시 실적적인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작년에 주당 배당금 600원을 줬는데요. 올해는 이 배당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약 700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700원을 적용했을 때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 약 4.3%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지주사 전환의 이슈가 있죠. 지주사 전환을 유일하게 하지 않았던 은행주이기 때문에 이런 지주사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매수의 좀 관점으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2만 원, 손절라인 1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 우리은행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배당 매력에 대한 의견도 함께 해주셨고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기업 5년의 가치를 찾는다. 모멘텀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손열호. 예,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 탑픽 종목을 선정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해서 흐름을 정리해 본 겁니다. 신일섭 소장이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들인데요. 8월 23일에 매수된 다나와가 지금 4% 이상 수익권이고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던 종목 중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눈에 띕니다. 한 주 만에 13.62%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8월 16일에 매수된 W게임주도 7% 이상 수익권에 있고요. 다음으로는 손호르 팀장의 최근 추천주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함께 보시는데 지금 전 종목이 수익권에 있죠. 8월 22일에 사신 마크로젠이 2.42%의 플러스 수익이고 지난주 이 시간에 사셨던 프로스테믹스와 오르비텍이 각각 두 자릿수 수익으로 고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8월 13일에 바이넥스 역시 11.43%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소장님의 1위 종목은 역시 M코르셋입니다. 22.82%의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2위 종목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올라왔네요. 13.62% 수익. 이어서 W게임즈, YG플러스, 서울옥션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손효르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보시죠. 1위 종목 에코마이스터입니다. 76.40%의 수익인데 7월 30일에 매수가 됐었던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 거고요. 1위부터 5위 종목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수익입니다. 문배철강, 프로스테믹스, 삼성 SDS, 오르비텍 순으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수익률 순위 함께 보시겠는데요. 4위부터 8위 종목과 함께 이름 보시죠. 김홍식 팀장의 쌍용 양회가 4위, 손효르 팀장의 문배철강이 5위, 반종민 팀장의 아미코젠이 6위, 신일섭 소장의 M코르셋이 7위, 박동현 본부장의 현대건설이 8위인데 거의 20% 이상 수익을 내야 이제 수익권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함께 보시죠. 1위 종목 역시 손효르 팀장의 에코마이스터입니다. 7월 30일에 매수가 됐었고 지금 76% 이상 수익이고요. 이용을 팀장의 호나아이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2위를 기록 중에 계시고 김홍식 팀장의 데아티아이가 3위입니다. 목표 주가 달성된 종목도 함께 보시죠. 반종민 팀장의 한솔제재가 15.86% 수익 내면서 목표 주가 달성이 됐고요. 여기에 김유윤 연구원의 GS건설 역시 목표 주가 터치가 됐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수익률 현황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월요일을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수익률 리뷰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신일섭 소장님 M코르셋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리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엠코르세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남북 경협주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잘 보이지 않죠. 지금 지수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엠코르셋은 신규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7월달 말부터 8월달 보시면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면서 어쨌든 그 두 번의 10,000원에서 1,500원 그 사이의 저점은 일단 확인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위로 가면 이제 2018년 7월 달에 만들어 놨던 고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오랫동안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치고 나갈 것인가, 이게 또 시장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시장은 녹록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 그거는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 폭발적인 수익을 지금 단기적으로 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박스권 상단, 박스권이 완전 형성되진 않았지만 7월 말에 기록을 했던 15,000원, 16,000원 부근, 일단 그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는데요. 앞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이었죠.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이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가를 찍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는 어떨지, 최근 나흘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일관해주고 있고 5천억 이상 샀었거든요. 오늘장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실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이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이 됐는데 0.11% 올라오면서 지금 46,000원 선 회복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82,100원에서 오늘 시초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나란히 강세 출발이 됐고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이쪽에서는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 일단은 네이버의 주가가 지난 종가 수준에서 시작이 됐고, 여기에 현대차와 삼성물산도 아직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포스코가 1% 가까이 올라오면서 시작이 됐고요. LG화학도 0.27% 오르면서 38만 7천원 선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0.18% 지난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해서 상승인데요. 이제 2,300포인트 돌파를 약 3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인데 오늘장 800포인트 돌파도 될 것 같습니다. 799.29포인트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실게요. 역시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나노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CJ ENM도 0.5% 오름세로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 나란히 신라젠과 HLB의 주가도 1%대 반등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간략하게 좀 보시죠. 네, 포스코 캠텍 제외하고는 일제히 오름세로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스티오 드래곤의 주가가 최근에 강세죠. 11만 원대 유지가 되면서 오늘도 1.6% 상승으로 시작이 됐고요. 바이로메드의 주가도 1.13% 올라오면서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메디톡스도 오늘 강보합 출발이 됐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지난주 주셨던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이었고요. 이번 주도 기대를 해보면서 종목 보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네, 첫 번째 종목은 IBKS 제8호 스펙입니다. 스펙이 나오길래 요즘에 그 스펙을 쌓는다의 스펙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스펙 이라는 게 단어가 붙으면 SPAC, 이게 기업 인수 목적 특수 회사입니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페이퍼 컴퍼니예요. 합병이 되기 전까지는. IBKS라던가 앞에 붙은 것들은 그 인수 합병 특수 목적 회사의 이름이고 그 발행한 회사. 근데 지금 이제 뭐 제8호 이런 것들 붙은 것들은 제1호가 있다는 얘기겠죠. 1호, 2호, 3호. 지금 IBKS 스펙들 중에 IBKS 제3호 스펙 같은 경우 지금 2018년도 6월 달부터 6월 달에 최저가가 2,520원이었는데 지금 5,0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전에 보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냥 종이회사고 이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그 시세의 변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거의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갖고 앉아있는 격이 되는 거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근데 이제 인수합병이 가시화된다. 그리고 어떤 절차가 밟아지게 되면 올라가는 거죠. 지금
특히 이제 코넥스 종목들이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뭐 장외시장에서 1대1로 거래를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HTS에서 다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그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목표 주가 산정은 잘 하지 않죠. NR이라고 해서 그 의견 제시를 안 해요. 하지만 분석 보고서도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더 투명하고 정보가 있죠. 지금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코스닥에 직접 상장을 못하는, 그쵸?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직상장하면 좋겠죠. 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기업들은 어디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물론 은행 가서 빌릴 수도 있겠지만 네임밸류가 없는 경우에 은행에서 조달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자기 자본이 아니고 타인 자본이고. 그래서 지금 KM제약이라는 코넥스의 회사가 지금 이제 IBKS 제3호 스펙과 인수합병 결정이 됐습니다. KM제약은 오늘도 상한가네요. 코넥스기 때문에 아직도 15% 상한가입니다. 그렇죠? 코스닥, 코스피는 바뀌었죠. 지금 KM제약이 상한가를 갔는데 IBKS 제3호 스펙과 인수합병이 결정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IBKS 제8호 스펙,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종목은 또 마찬가지 코넥스의 인산가라는 그 종목하고 지금 기업하고 합병이 결정되었습니다. 둘이 동반 상승하고 있죠. 지금 그 전에 보면은 굉장히 거래량이 없고 그 인수합병이 결정되고 나면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IBKS 제8호 스펙이라는 회사는 자기의 일을 다 한 거죠. 할 일을 다 하고 났기 때문에 인산가와 합병이 되고 나면 인산가로 사명이 변경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코넥스에 있던 인산가는 코스닥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넥스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코스닥, 코스피에 바로 직상장하면 좋지만 어떤 뭐 그 우회 상장으로 뭐 사명만 변경해서 이름을 바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펙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코넥스에 있는 회사지만 코스닥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스닥과 다우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다우. 물론 애플도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 시류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쵸? 지금 어쨌든 다우는 전통적인 종목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나스닥은 IT, 그 뭐 기술주,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이 종목들의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등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성격이 틀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이 물론 그런 나스닥과 다우를 벤치마킹 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승강제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코넥스, 뭐 3부 리그 좀 그렇긴 하지만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라고 하면 코넥스 종목이 이런 식으로 스펙을 통해서 코스닥에 입성하는 거 괜찮죠? 그래서 IBKS 제8호 스펙은 지금 인산가랑 합병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병 기일은 9월 1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이면 코넥스의 인산가는 사라지고 HTS의 IBKS 제8호 스펙이었던 게 사명만 변경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인산가라는 업체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3호 스펙이 KM제약 하고 인수합병이 됐으니까 그거는 KM제약을 분석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건 인산가인데 인산가는 주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회사일 거예요. 1992년 3월 설립된 주겸 및 주겸 응용 제품이에요. 지금 그 코넥스도 다 상장기업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HTS에서 뭐 다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클릭하시면 전부 나옵니다. 그쵸? 2015, 2016, 2017 재무제표도 다 나오고 기업 개요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산가는 주겸 전문 기업이다. 근데 이제 뭐 주겸이 그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목욕탕에서 주겸이 한 번씩 놓여 있거나 소금 이런 것들로 이를 닦아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주로 이를 닦는 데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때고 복용을 또 합니다. 근데 여기 3년에 걸친 서해안 1001염의 간수 제거 작업을 하고요. 대나무 통해서 각각 1회, 3회, 9회를 가열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뽑아내는 걸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전통이 있는 기업입니다. 92년에 설립되었으니까 꽤 업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겸 기업으로서는 지금 첫 상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으로 바로 직상장을 하지 못했지만 결국에 코넥스에서 업력을 쌓은 다음에 코스닥에 입성하게 된 지금 케이스예요. 지금 스펙이 뭐 이런 것도 있다 보여주고도 싶었고 예전에도 스펙이 상장되어서 스펙이 이제 인수합병에 성공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던 그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지금 준비를 안 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DHP 코리아가 생각이 나요. DHP 코리아도 지금 스펙이 합병돼서 DHP 코리아를 인수합병해서 DHP 코리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눈물 관련해서 굉장히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스펙이란 게 그냥 채권식으로 이자를 받으면 돼요. 만약에 인수합병에 실패를 하면.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죠. 막 그 서브프라임 위기가 와도
그 자기 채권 기본 가격 이하로는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인수합병이 이제 이렇게 성공이 되게 되면 또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시세 차익이 나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다. 손절가 3,3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 번호가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JS 코퍼레이션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은 1987년에 설립된 글로벌 핸드백 제조 수출 업체예요. 지금 JS티나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에게 계속 협찬을 해서 굉장히 유명했고, 김연아 목걸이, 뭐 귀걸이 하면 다 나오고, 최근에는 핸드백 만들고, 예전에 로만손이었던 회사. 근데 그 회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다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나와서 그냥 재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름은 비슷해도 연관관계는 없는데 업종은 비슷해요. 그쵸? 핸드백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글로벌 유명 브랜드 핸드백 ODM 전문 기업이에요. ODM이라는 글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어 화장품에서 코스맥스 한국콜마를 우리가 OEM이나 ODM 기업이라고 불리었죠. 그리고 의류업체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영업무역 한세실업, 그쵸? 태평양물산, 이런 게 OEM, ODM 기업인데, OEM은 어떻게 보면 단순 주문 제작. 예를 들어 뭐 그 유명 상표 회사에서 야, 이거 우리 상표 달 테니까 너네가 만들어만 줘. 그럼 단순히 만드는 거 OEM이에요. ODM은 약간 개발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능력치가 높아진 거예요. 개발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주는 회사보다는 자신의 개발 능력을 그 상표 회사에 약간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좀 능력이 또 좀 더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OEM하고 ODM 약간 그런 차이. 그리고 버버리, 알렉산더 왕, 마이클 코스, 랄프 로렌, 케이트 스페이드 파트너. 지금 케이트 스페이드 파트너 빼고 나머지들은 백화점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아는 브랜드의 그 핸드백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이전했어요. 인건비가 중국 대비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또 영업무역, 태평양물산, 한세실업. 이 이전에 다 했던 것들이잖아요. 처음에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 다 어디로 갔어요? 막 방글라데시, 그렇죠? 미얀마, 여기 나오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로 다 옮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제2의 중국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베트남은 또 오르겠죠. 그럼 또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이런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이 지금 그 직접 상표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OEM, ODM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상표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영업무역이라던가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렇게 어느 정도 업력 있고 기술력을 키우면 약간 바뀔 수도 있거든요. 갑을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한국콜마나 그 코스맥스가 크기 이전에는 완전히 그 위에 있는 거죠. 왜냐면 아모레퍼시픽 그 LG생활건강이 야, 우리는 어차피 OEM, ODM 기업 많아. 근데 너네가 얼마에 줄 건데 우리한테. 그러면 기술력이 없거나 이럴 때는 그 상표 회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싸게 공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인건비 절감하는 이유는 그거죠. 선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버버리나 마이클 코어스가 예를 들어 품질은 비슷해요. 예를 들어 지금 JS 코퍼레이션하고 다른 회사가 있는데 품질은 비슷해요. 근데 그럼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싸게 주는 쪽을 선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은 OEM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업무역, 한세실업, 태평양물산,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뭐 이런 JS 코퍼레이션 이런 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인건비 절감이 필수적인 거거든요. 상표 회사에 납품을 받아야 되니까 낙찰을.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인건비 절감을 하고 나서 글로벌 유명 브랜드 핸드백에 납품했던 이런 이력, 이런 것들로 지금 계속 그 발판을 넓혀가려는 회사예요. 그래서 손절가 14,000원, 목표가 4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도 또 코퍼레이션에 들어가네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히트 친 드라마를 많은 분들이 보셨고 굉장히 공감을 하셨죠. 근데 거기서 가장 그 중요한 팀이 무역회사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역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주력 사업은 브랜드, 수입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달에 현대종합산사의 브랜드 신사업 분분이 인적 분할돼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현대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전 세계 100여 개 딜러 대상으로 가전 전동 공구 중심으로 현대 브랜드 라이선싱 사업을 하던 회사예요. 근데 이 라이선싱 사업이 보시면 가전이나 전동 공구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의류, 신발, 가방, 잡화, 패션 중심의 글로벌 브랜드 라이선싱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발판을 넓혀가고 있고, 여기도 보면 신규 사업이 캄보디아 망고 농장, 농산물 유통센터, 비료 등 농자재 유통, 패키징 사업 진행. 미생의 그 팀하고 똑같죠. 다 하잖아요. 무역이라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사고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분야는 다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현대 브랜드를 통해서 현대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다. 어쨌든 대기업 브랜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주력 사업 브랜드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지금 넓히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선절가 27,000원, 목표가 6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일섭 소장께서 준비해오신 탑픽 종목 3종목 봐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손여로 팀장의 탑픽 종목 볼 텐데, 에코마이스터로 한 달 만에 수익률 76%를 기록하고 계신 수익률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고요.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제 앵커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어깨가 좀 무거운데요. 예. 오늘 좀 하나씩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 빅텍입니다. 동사는 이제 전원 공급 제어장치 개발 및 유무선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이제 방위산업 관련 종목인데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애국자라는 점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절대 대한민국 좀 대북 리스크가 좀 그만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말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좀 방북 일정이 좀 미뤄지면서 네. 좀 이제 남북 경협 쪽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은 이제 일단 마음은 애국자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것이 이제 전문가의 덕목이 아닌가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 분산 투자하는 관점을 좀 빅테이크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TF 상품에 레버리지랑 인버스가 있는데 이제 남북 경협을 이제 우리나라에 좀 긍정적인 뉴스 나왔을 때 상승할 수 있는 레버리 상품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저 이제 방산주 중에서 빅텍은 이제 인버스 상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과 이제 방산주도 옛날에는 좀 비등비등한 비율로 있었는데 현재 이제 방산주들도 이제 남북경협 사업에 뛰어들면서 저는 더 이상 방위산업체가 아닙니다. 저는 남북경협주인데 이런 좀 탈을 쓰면서 뭐 스페코나 퍼스텍 같은 종목들이죠. 이제 뭐 DMZ나 뭐 평화공원 이런 업종이 좀 뛰어들면서 이제 남북 경협의 탈을 쓰고 있는데 빅텍은 좀 유일하게 좀 아직도 방위산업체로서 좀 대북 리스크 이제 그랬다 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좀 안정적인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판단이 돼서 이제 리스크 분산차 좀 들고 왔습니다. 게다가 2016년과 2017년에 좀 적자를 달성했는데 이제 방위사업청과 8월 16일에 72억 원가량의 소형 전자장비의 물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8년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좀 대북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펀더멘털 개선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좀 대북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좀 단기적 상승 이후에 좀 거래량 없는 하락으로 좀 제자리에 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인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외인들이 좀 매집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도 이제 오늘도 대북 리스크 덕분에 좀 갭상승에서 시작하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달려들기보다는 다음 리스크를 대비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매수하는 관점을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한 2,800원을 잡아왔는데요. 2,800원 좀 손쉽게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2,850원부터 2,800원 좀 분할 매수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고가 2,850을 잡고 대응할 예정이고요. 손절가는 이제 지지권 하단부 2,55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 3,100원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이제 대북 관련 종목에서 이제 남북 경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 빅텍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오랫동안 봐온 결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만 수익 잡으면서 좀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해주시면은 좀 안정적인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CIS입니다. 이 종목은 한국 제3호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2017년 1월에 합병되어서 상장한 회사로 리튬 2차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제가 굉장히 2차전지
관련 종목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요. 2차전지 내에는 다양한 대작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종목도 당연히 펀더멘털 충분히 갖고 있고요. 낙폭이 과하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차익 실현 정도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낙폭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5에서 10% 정도만 수익을 가져가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2차전지 관련 대장급 종목들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한 15에서 20% 이상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드린 종목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018년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은 이제 중국의 에너지 지원 정책으로 좀 크게 증가했지만 2차 전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좀 매출 원가와 합병 비용 때문에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시면은 좀 영업이익은 적자를 달성하고 말았지만 8월 16일 39억 원가량의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향후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성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좀 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려하면 다시 좀 흑자 전환하면서 CIX 역시도 포스코 캠텍이나 일진 머티리얼즈와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고 있으면 어깨와 나란히 하는 거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기술적으로 좀 현재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저점을 이은 구간에서는 추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외인과 기관에 좀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하신 시청자분들은 저와 함께 좀 외인의 탈을 빌려 쓰고 들어가 보면 우상향 시에 상승 시세 형성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웃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매수가는 좀 달려 들어가지 않겠고요. 한적하게 오후에 매수할 수 있는 2,800원을 설정을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전저점 하단부 2,65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3,35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드릴 종목 이치환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태풍 쏠릭 때문에 많이 피해도 있고 전남 같은 경우에 피해도 있고 그런데 쏠릭의 이유를 아시나요? 왜 이름이 쏠릭일까요? 모르겠는데요. 네. 우선 태풍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예. 태풍이 이제 국가에서 순차대로 미리 지정해 놓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변동성 강한 장이 이제 증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라고 이름 쏠릭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이 증권 투자할 때는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쏠리지 말고 분산 투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같은 변동성 시장에 태풍 이름을 쏠릭으로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가치 투자 종목인데요. 가치 투자 종목이면서도 약간 수익 종목이다. 두 가지 관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2006년 2월에 설립된 화장품 산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한중 관계에서 종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펀더멘탈 봤을 때는 가치 투자 종목이지만 이 종목이 들어있는 섹터를 봤을 때 좀 변동성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윙 관점과 주력 관점 두 가지 좀 봐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중 관계 개선 섹터는 좀 부각된 지 일주일 정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세계 개통 종목이나 GS 리테일 좀 단기적인 과대 낙폭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이 좀 크게 이런 종목들은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뒤를 좀 바짝 쫓아갈 수 있는 안정적이면서도 극대화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종목이 저는 이치환불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좀 뉴스 많이 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현재 한중 관객에서는 이제 상하이 단체 관광 허용 소식이 상승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해당 섹터 이제 한중 관객에서는 유통이나 화장품 쪽에 외인과 기관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7년 수교 25주년 행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2017년 수교 25주년 행사는 좀 조촐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요. 2018년 26주년 행사는 좀 더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문화기관 규모가 활발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치환불은 원래부터 좀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가치 투자 종목이었는데요. 2017년은 사드 여파로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다시 2018년에 2, 4분기 매출액 60억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이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중국 시장의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향후 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향상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날아가기 직전이고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것
것이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께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이 현재 쌍바닥에 도착해 있는 시즌에 맞춰서 10거래일째 무려 10거래일째 외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저번 주 금요일이 기간마저도 냄새를 맡고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놓치시면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매수 타점 제가 말씀드린 타점 잘 잡고 들어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오후에 좀 한적하게 매수할 수 있는 44,200원을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쌍바닥 하단부인 42,000원 설정해드리고 그래도 IT 기술 쪽 아니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가라기보다는 좀 변동성 발생 시 좀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박스권 상단부인 66,300원을 설정해드리고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손현우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탑픽 종목도 봤습니다. 오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방위 산업주인 빅텍을 들고 오셨는데 빅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급등이죠. 매수가 2,850원이 오지 않았을 때는 포트에 담지 않으실 예정입니다. 함께 사실 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목표 주가 또 손절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비벨록스의 흐름부터 볼 텐데 장중에 15% 급등했다가 지금은 4% 정도로 오름폭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실적 개선 지속 기대감의 강세다라는 분석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비벨록스는 신일섭 소장께 여쭤볼게요. 네, 유비벨록스 참 아쉬운 종목이죠. 그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가졌고 네. 그리고 띵크웨어, 아이나비 만드는 회사 인수 합병하면서 또 거기서 시너지 어떤 걸 낼까 여러 가지 신성장 기대감 많이 있었던 회사인데 2011년 이후에 사실 주가는 지금 굉장히 처참하죠. 만 7년간 지금 완전히 그쵸? 힘을 못 쓰는 정말 더위에 그냥 쪄든 종목처럼 돼버렸습니다. 유비벨록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 건수가 많아져야 그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스마트 칩을 만들고 그리고 스마트 칩이 또 어디 쓰냐면 우리 핸드폰 개통할 때 유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거의 금색으로 돼서 금색 도금, 금은 아니죠 진짜. 근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스마트 칩을 만들기 때문에 핸드폰이 많이 개통돼야 되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많이 돼야 돼요. 많이 발급이 돼야 되는데 신용카드 지금도 아직 그 진행 중이죠. 지금 소송이. 그때 엄청 크게 터져버렸잖아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체크카드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칩보다 싸기 때문에 유비벨록스가 체크카드 발급을 많이 받아도 그전보다 영업이익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띵크웨어의 그런 신성장 부분이 부각이 안 돼서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고 유비벨록스는 이런 되게 아쉬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제 중국의 시장이 열렸거든요. 우리 지금 IC 단말기로 다 바뀌었죠. 뭐 편의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카드를 긁지만 이제는 꼽죠. 시간은 예전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IC 카드로 다 전환이 되었죠. 그 전에는 MS 카드였습니다. 지금 이제 IC 단말기 안 쓰면 벌금 뭡니다. 곧. 그 가맹점이. 그래서 지금 그 IC 카드로 다 칩 전환이 되었는데 중국은 이제 그게 의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IC 카드에 들어가는 칩을 누가 그 공급하느냐인데 유비벨록스가 따냈어요. 중국의 그 은행 6개사 중에 3개사 걸 따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가 지금 예상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카드 대란 이후에 카드 정보 유출 대란 이후에 유비벨록스가 계속 희마리가 없었던 이 근본적인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 쪽에서 좀 뚫렸다는 거. 그리고 예전부터 얘기 나오던 띵크웨어와의 그런 협업도 조금 더 먼 미래지만 약간씩 다가올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 실적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오르고 있는데 일단 2010년도, 2015년, 2017년 바닥 부분 9,000원 부근 선까지 지금 일단 깨져버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지금 예상 실적을 보면은 일단은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가시화가 된다면, 그쵸? 당기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다가 2018년 12월 예상치가 지금 69억으로 흑자로 돌아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가 그 예상치가 실적이 나오고, 지금 이제 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돼서 나오면서 저런 것들이 연말에 실적이 정말 나오고 기술적인 모습이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유비벨록스의 주주에게도 약간 밝은 미래가 좀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 의견이 긍정적이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립 정도로 보겠습니다. 유비벨록스 봐드렸고요. 종목 하나 더 살펴볼게요. 오늘 대성 미생물의 주가가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이슈가 있는데요.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길게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손여루 팀장님. 네, 우선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업력이 굉장히 길고요. 매출과 영업이 안정적입니다. 근데 성장하진 못하고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위치하고 있는 이 주가 위치가 이제 대성 미생물의 좀 본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8년 초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이때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주목받는 시점이었으니까 당연한 것 같고, 지금 위치가 이제 대성 미생물의 본 위치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지금 수급을 보면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 뒤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 강한 슈팅 나오면서 외인은 털고 나가는 전형적인 제약바이오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도 상단에 있기 때문에 좀 긴밀한 대응이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3에서 5% 정도만 수익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좀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전업이 있으신 분들과 하시면은 좀 지금보다는 좀 다음 이슈를 기다려주시면서 좀 안정적인 매수 위치를 좀 기다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예, 이 시각 특징주는 대성 미생물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또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루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전화 연결할 텐데요. MIC 투자그룹의 이용우 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률 2위를 기록하신 코나아이를 들고 계신데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 43%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차로 21,000원 주셨었는데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죠? 네, 그대로 홀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도 같으신가요? 네, 이제 최근 또 외인 기간 적극적인 매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가열됐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본업이나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코나카를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포트에 담을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네, 지금 추천드릴 종목은 SMCNC인데요. 예, 또 동사는 또 올해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또 기록하였는데, 아마도 이유는 지난해 인성 광고 사업 기저 효과와 더불어 이제 또 드라마나 예능 제작 매출이 증가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선 광고 사업부의 경우 이제 광고 집행 증가와 더불어 이제 신규 광고주 영입 등으로 인해서 또 매출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차후 이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e스포츠 관련 제작 확대 등으로 매출 상승에 차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또 이대주 주인 SK텔레콤이 이제 미디어 사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자회사인 이제 모바일 OTT 이제 옥수수를 물적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제 물적 분할 등을 검토하는 이유는 향후 옥수수 중심으로 방송사나 제작사, 또 연예기획사 협력을 통해서 또 오리지널 콘텐츠를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와 같이 뉴미디어 플랫폼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TV 광고뿐만 아니라 SNS나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광고를 접하고 있는 환경하에서 동사의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통한 효과가 이제 차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가 현재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제 손절가는 2,250원, 목표가는 2,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SMCNC 오늘장 급등이 있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용우 팀장은 이번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에 변화가 있을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유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별 성과 없이 끝이 났지만요. 페드 의장이 이 비둘기파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금융시장은 조금씩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2,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 흐름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6% 상승하면서 2294.50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9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99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9시 8분경에는 2300선을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이 597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대아TI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0.43% 상승하면서 46,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최근 이 극심한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이어졌는데 오늘은 0.61% 상승하면서 82,000원대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72% 상승하면서 2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은 이 바이오시밀러 대장주로 기초 체력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주에는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4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가 0.47%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주가는 현재 PBR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중국의 감산 정책과 함께 철강 가격 상승으로 하반기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LG화학 나란히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 8월 들어서 10% 넘게 상승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삼성물산 오늘 1% 하락하면서 12만 2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0.11% 하락하면서 797.35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79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799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9시 2분경에는 800선을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1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 코스닥에서 컨텐츠주와 엔터주를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JYP와 SM은 1조 원을 시가총액 1조 원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CJENM은 1.81% 상승하면서 26만 3,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주들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12% 상승하면서 9만 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노스가 오늘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8,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오늘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신라제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팩400 임상 3상 무용성 평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6만 6천원대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HLB 0.68% 하락하면서 10만 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가 0.36%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당뇨병과 관련해 임상 3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은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오늘은 11만 8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오늘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 5만 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JW홀딩스가 5% 넘게 상승하면서 8,44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풍산도 오늘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남북경협주들이 대부분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엘리베이가 8% 넘게 하락하면서 9만 5천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로템 7% 가까이 하락하면서 2만 8,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그리고 쌍용양회, 대웅제약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키이스트,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현대건설, 6위는 대하TI, 그리고 7위는 대웅제약, 8위는 LB세미콘입니다. 네, 2위인 키스트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신곡을 발표하면서 키스트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방탄소년단의 신곡 아이돌은 주요 음원 사이트 3곳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발표한 뮤직비디오는 하루 만에 유튜브에서 5,600만 건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키스트의 일본자 회사 디지털 어드벤처와 전속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현재 15% 넘게 상승하면서 4,18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현대로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의자 철도주입니다.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이 현대로템의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미국 측이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북을 취소하면서 오늘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서 생긴 마찰 때문이라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7% 가까이 하락하면서 2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대웅제약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한 언론사는 이 대웅제약의 윤재승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운호 경영 체계제를 갖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대웅제약은 5년 전부터 개발 중인 항궤양제 임상 3상을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만 현재 오너리스크로 4% 넘게 하락하면서 19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봅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잠깐 수익률 리뷰 한 말씀 드릴 텐데 홈캐스트 7월 23일에 매수가 됐었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들어볼게요. 그렇죠. 홈캐스트는 어떤 뭐 황우석 박사 관련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그 상승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중심의 섹터에서 어떤 꾸준하게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흐름 자체가 뭐 일단은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다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기 위한 이제 전 단계로 이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에 일단 어떤 추세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그 줄기세포에 대한 것이 이제 지난번에 네이처셀 어떤 게 있었고, 처음에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네이처셀 이런 악재가 겹쳐졌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해소되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비전이라든가 어떤 앞으로의 그 주가 상승이 있을 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추세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서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올라갈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다. 홈캐스트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들어봤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원익을 보겠습니다. 원익 하면은 뭐 의료기기 관련, 뭐 코스메틱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뭐 여러분들이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익이 뭐 반도체라든가 석영 이게 관련된 다양하게 해서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죠. 그런 원익 홀딩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또 원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은데 그런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원익은 레이저라든가 의료기기 관련해서 우리가 레이저, 초음파, 뭐 내시경 이런 관련 장비를 유능한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을 해서 국내 병원에 이렇게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의료기기에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고가의 의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면서 보다 좋은 장비를 요구하는 것이 역시 또 병원의 어떤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꾸준하고 최근 들어 이제 코스메틱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뭐 매출액이나 이런 것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탕에 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해외 진출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진출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통상 부분 그리고 코스메틱 부분 이런 삼박자가 잘 갖춰지면서 지난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리고 주가 상승이 1차적으로는 아주 크게 올랐었죠. 뭐 4,500원부터 해서 9,500원까지 100% 이상 올랐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정받고 과연 2차 상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런 기로에 있는데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는 어떤 관계사와 관련된 그리고 의료 장비와 관련 그리고 코스메틱 관련된 이런 지금 현재 추세하고 맞물려 있는 이런 그 테마에 편승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런 그 저점 매수 현재가를 한번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500원, 선절가는 6,5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익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리뷰 한 말씀 드릴 텐데요. 먼저 8월 6일에 주셨던 바이로메드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11%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리뷰 듣겠습니다. 네, 그 바이로메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임상 3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업체들 위주로 공략하는 전략이 이제 제바일 쪽에서는 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22만 5천 원짜리가 이제 일봉상에서 마지막 저항선입니다. 일봉상에서 마지막 저항선이자 이제 주봉에서도 이제 저항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돌파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까지 그대로 보고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로메드 함께 사셨던 분들은 목표주가 25만 원까지 들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월요일장인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지수의 방향성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2250에서 2310,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의 구간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와 61선, 여기가 이제 2320입니다. 그래서, 장중의 요일별로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이번 주에는 코스피는 2320을 한번 보고 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박스권의 상단인 2310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도 염두에 둔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쌍바닥을 지금 잘 잡고 매물 소화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보다 훨씬 강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죠. 코스닥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와 201선이 저항이 800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00에서 역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걸쳐 가는데 코스닥은 830까지 열어놓고 윗상단을 두드리는 이러한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뭐 남북 경협주들이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따라서 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매매 전략을 좀 제가 드린다고 하면 오늘 이제 개파락이 심하게 나왔다가 양봉들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남북 경협주들의 그 매매 전략은 북미 간의 큰 판이 깨지지 않는 한은 여기서 급하게 손절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다 양봉들이 나오고 있죠. 양봉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급락을 무서워서 손절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뭐 종목별로는 뭐 손절할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남북경협주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남북경협주가 이렇게 밀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또 풍선 효과가 나오는 그런 업종과 섹터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 이제 제바일과 엔터, 게임 이쪽으로 이제 그 풍선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남북 경협주들이 지금 눌려서 수급의 빈자리가 나올 때 거기에 따르는 반대 수혜주 이런 것들을 이제 공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역시 재발 섹터 쪽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요, 파미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줄기세포 쪽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하티셀그램이라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출시한 업체입니다. 상당히 그 기술적인 줄기세포 쪽에는 중간엽 줄기세포 쪽에서 지금 13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중에서도 상당히 그 지금 강경변 줄기세포 쪽에서는 조건부 허가 신청이 지금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임상과 더불어서 이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그 보기 때문에 줄기세포주 중에서 대장주로 좀 치고 갈 개연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눌림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17,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미셀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려드렸고요. 매주 월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대형 IT주, 또 엔터, 미디어 콘텐츠 쪽, 또 여기에 제약 바이오주까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전격 취소 소식에 오늘 남북 경협주들은 흔들립니다. 앞서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미 간 대화가 진전 양상을 보일 때 지속되는 한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시장 상황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